시험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통합정보 쪽에 이제 고도화 진행되고 있고 장비도 여러 가지가 막 중복이 돼 있고 현재 이제 예산 운영체에서도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또 고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부처별로 본부별로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중복이 돼 있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협조를 구할 일이 많은데 막상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총론적인 부분을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하고 또 이제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가기 때문에 이런 거다. 지금은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 원하는 경찰서 발매 부분하고 시험장 부분을 맞추는 게 지금은 제일 시급한 걸 겁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생성이 된 그 데이터가 시험장에 가면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업무가 늦고 거긴 좀 시달리고 지금 힘드신데 이제 그게 가장 현안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영정보처라든가 회계처의 전체적인 이 공단 시스템을 또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숲을 안 보고 그냥 그때마다 임시 방편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금년 연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맞아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운영 특별회계가 이제 여기도 이제 경리반에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산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피스로 갔다가 그게 또 바뀌어서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가 합쳐지면서 비브레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비브레인으로 바뀔 때는 진짜 아주 이상적으로 전 공공기관이 모든 회계 자료를 주고받고 전송해가지고 포맷이 다 맞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상론에 그치고 말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영수필증 단순하게 창구에서 팔고 결산하고 경찰서하고 맞추는 거 그것만 지금 맞춰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단 회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없던 가수금이나 미수금 정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등기를 발송하는 게 연간 13만 건이거든요. 근데 13만 건이 저희가 이제 1200만 건을 처리하는데 0.몇% 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제일 또 어려운 업무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본부에서는 맞추느라고 지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서 보실 때는 아니 내가 원하는 포맷이 왜 바로 안 나오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최종 흘러가서 이제 바다로 갔을 때는 전체가 맞아서 떨어져야 되고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전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보처나 그 회계처에서는 모든 게 그 과정마다 자동 전표가 생성이 돼가지고 전표가 그냥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딱 떨어져가지고 연말에 그냥 손 터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데 막상 또 회계처하고 이제 그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거기서도 다 몰라요. 또 다 조각조각이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죠. 사실은 이제 가면서 맞추고 수정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제가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제 창구에서 지금 뭐 잘 안 맞아가지고 엑셀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또 숫자를 맞추는 게 이제 뭐 안산이나 그 춘천 뭐 이런 데를 좀 앞서가시면서 이제 그런 양식을 만드셨는데 그 양식을 참고로 해가지고 통합결제기 프로그램하고 또 이제 서버 쪽에 그 회계 매출 프로그램하고 이제 맞추고 그 양식을 공통 분모로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온라인 결제 요거 이제 하나씩 제가 총론에서는 크게만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는 원래 이제 저희가 공지할 때 3월 1일부터 LG U+로 이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이제 이니시스로 당분간 갑니다. 당분간 이제 가는데, 이제 실제 종이로 이제 그 인터넷에서 결제된 그 내용이 지금은 이제 창구에 가면은 종이 영수필증을 주는데 다만 그 종이 영수필증이 바코드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오늘 그 21시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혼란이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종이를 주던 거를 바코드를 주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좀 상세한 것은 이제 강론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뭐냐면 현재 시스템 자체가 다 잘못돼서 그래요. 공단 시스템이고 뭐고 전부 노후 차량입니다. 전부 노후 차량에다가 신차가 들어가려니까 안 맞아요. 버전도 낮고 뭐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크게는 인터넷에서 이제 예약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 예약일 뿐이에요. 예약. 그러니까 예약을 하게 되면 이니시스가 카드 그 결제 대행사인데 이니시스로 예약된 게 흘러가서 이게 이제 모아져 가지고요. 이게 이제 카드사로 가지 않습니까? 카드사로 가서 이게 그 시험장 세입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입금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자료가 이제 통합정보에 또 이렇게 그 보내줍니다. 보내줘가지고 이거를 전산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니시스가 해준 게 아니라 전산실에서 이제 통합정보를 열어보면은 전체 결제 상황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온라인은 나와요. 근데 이걸 왜 나오게 했나 이제 보면 창구에서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통합정보에 넣어준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결제 수수료가 이제 원래 2.9% 관리자하고 이제 동일하게 가는데 여기다가 시스템 사용료를 10%를 더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카드가 문제가 돼가지고 저하고 이제 기획재정부 경찰청을 거쳐가지고 이게 없애라.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없애는데 정보처에 이제 홈페이지를 고치는 게 첩첩산중이에요. 들어가서 쉽게 이제 평균상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딱 고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정보처에 이제 경영정보처에서 이걸 짜줬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다 됐다고. 근데 99% 됐는데 1%가 안 되거든요. 1% 안 되는 건 전체가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그런 거라서 이제 정보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이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시험장에 오게 되면은 종이를 주거든요. 종이 영수필증을 주게 되는데 회계처 입장은 지금 복식부기가 공공기관이 다 발생주의로 가라간 게 이게 이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영화 티켓을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여기 티켓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코드가 발행이 돼야 된다. 바코드가 발행이 되고 이거를 좀 이상적으로 본다면 모바일에다 쏴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쏴줘가지고 창구에 오면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업무가 쭉쭉 진행이 되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여기 종이를 와서 주는 건 여기에 종이에 어떤 코드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화 티켓이나 이런 거 만들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결제하는 사람은 이제 공단이란 그 이름만 믿고서 이제 결제하고 돈 줘버리는 거고 실제 이 사람이 받은 건 없어요. 받은 건 없고 이제 창구에 와서 이걸 주게 되는데 현재는 이제 이걸 바코드를 주겠다. 근데 회계처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예약한 접수번호하고 발행하자마자 이제 바코드에 일련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딱 붙어가지고 리스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 이제 홍길동이부터 해가지고 김갑돌이 쫙 리스트가 뜨고요. 시험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회계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야만 실제 발생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래. 이게 전 회계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회계감사까지 가거든요. 지금 이걸 해달라고 할 때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지금 통합결제기하고 모든 망을 갖다 연결하려면 이니시스가 들어갈 때 이 공단 보안망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보안망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지금 끌어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별도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하고 전용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뭐 한 달이 됐든 한 2주가 됐든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창구도 좀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정산이나 대사를 할 때 정말 자동화돼서 편리하구나 이제 이런 게 요소마다 다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이 전체 시스템을 아까 직무 설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통합결제로 종이를 갖다가 바코드로 대체한 한순간에 여기는 매출 집계만 하는 시스템인데 공단 전체의 그 시스템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하는데 대부분 통합정보 이제 고도화를 하는데 고도화가 이제 엔진이 올라가니까 그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도화는 어차피 이제 금년 말쯤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일단 여기 이제 통합결제기를 뭐 설치한 데서 조금 뭐 지출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LG U 플러스로 바뀌는 건 좀 빠르면 2주 또 늦으면 한 달 뭐 이렇게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LG는 개발이 없어요. LG는 모듈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환경만 되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거는 이제 경영정보처가 짜는 거기 때문에 이쪽 환경만 맞고 이제 보안만 승인이 나서 보안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LG는 뭐 카드 대행사 중에서는 국내에서 최고 크니까 모듈이 다 있어요. 그냥 갖다 딱 연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LG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창구에서 왜 LG로 이제 바뀐다는데 왜 또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실 테고 이제 바코드를 갖다가 이제 줘도 되느냐 뭐가 불안하다 뭐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프리미엄 등기는 제가 우정사건부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착불로 해달라. 착불로 안 되면은 2월 15일 이후에는 우리가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거래를 끊는 것 자체는 경찰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만약 하던 게 없어지면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다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 편입을 해서 들어온 제도인데 결정적으로 누군가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만 건 중에서 불과 10만 건 때문에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영화 예매 시스템하고는 다른 게 이거는 저희 개발하는 쪽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또 사우나 시스템이에요. 사우나. 그러니까 총회 지시는 우리가 적성검사 갱신할 때 10,000원짜리하고 등기료 3,000원이 들어간 거를 이게 한 번에 긁어라. 이렇게 된 거죠. 한 번에 긁는 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나 행정안전부나 주민등록증 택배라든가 이런 거를 과거에 이제 벤치마킹을 다 했지만은 국내에 이게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두 개 업체가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긁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이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뭐 계란을 먹은 사람, 여기 이제 콜라, 또 뭐 안마를 받은 사람은 각각 이게 시스템에서 나눠주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통합결제기가 그런 것까지 다 단말기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라. 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리를 그 통합 결정에서 분리를 하더라도 그 서버 핵의 정산 프로그램을 짠 아시아나 그 IDT하고 또 맞춰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저쪽은 저쪽대로 정산이 되게끔 짜놨는데 그걸 맞추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 그 카드 배송업체하고 이제 한번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든 착불로 한번 해보자. 착불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2009년 말에 그 신서 독점권이 조금 이제 민간 쪽에서 풀리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독점하던 게 신용카드 배송업체가 이제 한 3군데 있어요. 국제하고 이제 제니엘, 성호. 근데 그 신서 독점권이라는 게 이제 우편법에 있는데 그 면허증을 규격 봉투에 넣는 순간에 신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신서는 그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사람이 배송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에다 1,0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용카드사에는 조금 허용을 해주는데 문제는 저 신용카드사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배달을 했다가 제3자가 받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그 배송업체도 사고가 또 나요. 사실은 한 번에 카드 60장이 없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운전면허증이 만약 그렇게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보증보험을 들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개인정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만약 분실하게 되면 10만 원의 보험을 내겠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정사업본부라는 그 네임 브랜드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사실은 이제 그 내부 구조가 이제 어차피 이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쪽에서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는 제3자가 받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전에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장치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이제 눈으로 봐서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문으로 이름 정도는 있지만은 운전면허증은 사진 들어있죠. 주민번호도 있지, 주소 있고, 그 사람 이름 한자까지 그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3자한테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시험장에 또 발송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본부도 자유롭지는 않겠지만은, 발송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 법적인 걸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본청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지만은 여기 이제 해결을 좀 다 못하고 이제 업무가 오히려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카드를 한 번에 긁으니까 여기서 카드 수수료가 이제 각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LG에서 카드 수수료를 시험장에 청구하면은 이걸 한 번에 내고 우체국에서 처리한 이 건수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 지정 우체국에다가 시험장이 수수료 내라 이렇게 청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못한다 그랬는데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걸 이제 해주는데 현금은 그 경찰서 신청서 그 조회 화면에 보시면은 현금은 H로 넣고 카드는 C로 넣기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게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오면은 집배원한테 줄 때 이때 그냥 이 리스트가 청구서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2월 15일 날 공문 보낼 때 그런 내용을 해서 이제 보내드렸지만은 요 C라고 한 그 카드 이게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오면 이제 이게 몇 건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구서에다 이제 몇 건만 옮기면은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좀 있죠. 그러나 이제 현재 집배원한테
계속 이 리스트를 출력해서 이제 그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요게 분리된 거를 갖다가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걸 적어주는 거는 물론 전 요거 곱하기 2.9라고 이제 거의 공식을 저 정부세는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드리고 이제 원 미만은 절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절삭하실 필요 없어요. 줄 때 그냥 소수점까지 해서 주고 월말에 실제 돈이 들어올 때는 이제 원 미만이 우체부에서 그 절삭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프리미엄 등기도 저희가 가능한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통합결제기는 지금 예산협력제 승인이 바로 이제 오늘이라도 날 겁니다. 이제 다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75대로 결정이 되는데 시험장별로 하나를 더 달라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예산 운영처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납 인력이 7명이면 결제기가 8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대원칙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할 경찰서가 많은 데는 이유를 불문하고 좀 요청한 대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마산이나 이런 데도 업무량도 많고 밑에 그 관할 시험장이라고 하면 경찰서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관할 그 구역 내 이제 경찰서가 26군데가 되는 그런 시험장들은 실제 로드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납 인력을 먼저 요청을 하실 때 수납 인력 써주신 그 수량대로 이제 조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대신 그 75대로 이제 약간 줄이는 과정에서 현금 박스를 이제 드릴 겁니다. 현금 박스를 하나 그 현금 전용 창구를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캐시 박스를 이제 하나씩 드리는데 요게 그 철제로 돼가지고요. 결제기에서 버튼을 결제 버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열리고 수없이 열고 닫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으면 이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철제로 해서 수없이 레일이 닫히고 열리고 해도 그 내구성 있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한 시험장이 많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그 보조 수납장을 요걸 좀 무상으로 이제 해서 이제 바퀴를 달아서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뭐 쓰셔도 되고 이제 그거는 뭐 시험장에서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전문학원용 그 라벨 프린터를 하나씩 추가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5기 프린터가 있는데 시험장별로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라벨지가 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놨는데 누가 또 이제 범용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일반 모조용지를 넣어가지고 또 두께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에러가 나고 또 이제 시험부나 지원부에서 지금 갖다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랜으로 연결해서 같이 쓰면 안 되나 되긴 되지만은 민원부에서 이걸 발행을 하고서 또 시험부까지 갔다 온다든가 그러게 사실상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키 프린터는 A3까지 나오는 거지만은 지금 A4만 나오는 그런 조금 작은 걸로 해서 항상 연중 라벨 프린터만 할 수 있게 그것도 그 예산 운영처에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워낙 그게 오래 걸리는. 그래서 캐시박스하고 그 수량은 제가 쪽지나 전자우편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량을 한번 보시고 어떤 불가피하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걸로 들어갑니다. 요게 그 통합결제기다가 선을 그냥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RS232C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캐시박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물론 이제 거스름돈까지 완벽하게 거슬러 주는 거는 비싸요. 이제 대당 100만 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예산상 어려워서 단지 이제 연동되고 열리고 닫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보조 박스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보조 박스가 들어 있어가지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2명이 이렇게 한 기계를 쓸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은 오전에 하고서 이제 오후에 조퇴를 할 때 내 박스만 이렇게 안에 이거를 열고서 그 현금 들어있는 그 세트 그대로를 이제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편리할 겁니다. 총론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강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주어질 테니까 그때 의견들 좀 주시고. 어때 좀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 뭐 그기로는 전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는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통합결제기 프로그램에서 분리해가지고 회계 쪽에다가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회계 쪽하고 이제 서로 맞춰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료 청구할 때요. 아니 청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경찰청에서 PCS 화면에다가 그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적성검사 갱신 창구나 여기에서 시험장 아니 경찰서 신청 화면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등기만 하면 등기만 쫙 나왔어요. 등기만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집배원이 면허증을 수거하러 왔을 때 그 리스트를 줬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현금하고 카드로 또 분리돼서 나오니까 여기 연번호가 붙어서 나오니까 카운팅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에다 이제 그걸 하나 이제 숫자 옮기는 과정만 하면 되고. 나와서 맞는데요. 예. 지금 경찰서에서 현금은 우체국 통장으로 넣어주고 예. 그 카드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럼 저희서 정말 그 수익 통장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매출 프로그램을 보고 등기로 정말 이 금액이 민원실에서 청구, 저희 같은 경우 민원실에 청구하거든요. 민원실에서 청구하고 왔을 때 정말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그게 연말에 가서 결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그 등기료가 민원실에 청구해서 왔을 때 맞는 건지 그걸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일단 현재 믿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인적사항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면허증을 11건을 발급을 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입력한 거를 신뢰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 발행을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현재 그 지정우체국에서 집배원이 나왔을 때도 이 리스트를 믿고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후적으로 관리하거나 일부 시험장은 신청서나 이런 실물이 왔을 때 해주는 데도 또 있어요. 이걸 못 믿겠다 해서. 그러나 이제 그게 벌써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정착이 돼서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카드가 몇 건이다 하는 거를 이제 불신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다만 실제 경찰서에서 통합카드 결제기를 긁었을 때 그 데이터는 그 통합결제기 그 매출 집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가지고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식별 코드가 그건 없기 때문에 13,000원이란 숫자가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10,000원하고 3,000원짜리가 두 개 합쳐진 거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분리하고 이거를 전 세계 정산 프로그램 짠 데다가 이제 맞춰서 시험장에 뿌려주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 조금 더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경찰청에서 서별로 발생된 거하고 이제 홍천경찰서 사건 이후에 경찰청 이슈는 이제 경찰서에서 발생된 것이 시험장하고 맞아 떨어지냐를
매일 교통관리관실에서 보고 체크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급해가지고 항상 거기 불려가서 프로그램 짜느라고 여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이제 프로그램을 아까 이제 온라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 하는 과정에 이제 오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중복해서 짜다 보니까 요거는 며칠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인 얘기를 좀 못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분리해서 하는 이제 그러니까 경찰청도 이제 만족이 되고 또 이제 시험장에서 보는데도 좀 편하게 그렇게 완성을 좀 더 할 겁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55분부터 하겠습니다. 55분부터. 예, 안녕하세요. 한국JS데이터 이진호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거는 그 영수필증 신규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매출 정산 시스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후에 그 일괄 폐기든지 다량 발매든지 이런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매출 정산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그 112 사이트에서 구현된 그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정산 예상 지급 내역이라고 신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LG U+에서 지급 일자별로 통장에 그 금액이 찍히는데 경찰서나 시험장이나 통으로 금액이 들어와서 대사하기가 힘들다라는 여러 시험장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그거를 지급 일자, 매출 일자별로 시험장, 경찰서별로 지급 건수, 그 다음에 예상 취소 건수나 예상 지급액이나 지급 건수를 열람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요. 그걸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대로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112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해당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취소건은 그 당일 취소건이 잡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산한 게 그 예상 지급 건수와 예상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시잖아요. 카드가. 그 카드가 들어올 때 시험장 거, 경찰서 거 구분이 안 되고 통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분간이 힘드셨잖아요. 예, 그걸 분간하기 위해서 만든 참조 프로그램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2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뒤로 쭉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교육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자료가 좀 급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급일자, 매출일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 시험장하고 경찰서 별로 카드가 얼마나 결제됐는지 그 건수, 금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당일 취소 건수도 그 내역에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조하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월인데도 막 1월 13일까 취소달라고 막 올라와요.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취소 건수는 후치로 저희가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건수는 그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는 끝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만 일단 해주시고요. 지금 방금 질문해주신 취소 건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청구할 때 수수료와 플러스 이 취소 금액이 청구로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 취소는 당일 취소가 아닌, 그러니까 매출은 오늘 발생했고 내일 취소한다는 그런 건수들에 한해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즉
취소일자하고 매출일자가 틀린 경우에 한해서 그 금액이 잡히는 거죠. 그 건수도 구분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걸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입금 내역에 대해서 대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매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출 정산 시스템을 부여맡은 김영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일반적인 설명은 좀 제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좀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걸로 시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프로그램들은 메뉴 구조 중에서 시험장 매출 부분에 5가지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좀 이따 설명드릴 2가지 프로그램이 좀 더 추가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산관리 부분에서 정산하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관리 쪽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요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영수필증 매출 현황 기간별로 보는 건데요.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일마감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들어올 걸 보고 설계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안정돼 가면서 이 길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 기간을 둬서 원하시는 대로 기간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일 매출 집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요건 이제 그 중에서 경찰서, 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 매출만 집계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새로 개발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건종의 형태별로 집계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건종의 형태보다는 건종의 금액별로 집계를 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계를 했고요. 보시는 방법은 똑같고 다만 집계하는 방법이 건종의 금액별로 집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종 금액별로 보는 자료에서 결제 형태별로 그걸 또 분리하셔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제 형태별로 분리를 해서 봤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전화 응답을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자료 중에도 보면은 건수라는 것과 수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건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발생된 영수증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량이라고 표기가 된 거는 건종에 대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는 건 수량이고, 그게 서로가 안 맞춰서 데이터가 안 맞다고 전화가 초기에는 좀 많이 왔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종 형태별로 매출 현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만드실 때 내부기관과 외부기관에 만드시는 거에 준해서 시험장과 경찰서를 분리해서 그렇게 자료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자료를 검수할 때 쓰라고 만들어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영수필증 판매 상세 내역을 보시고 거기에 혹시 판매나 환불, 취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를 검증하라고 만들어드린 자료입니다. 원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카드사별로 미스고 입금 예상액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앞에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112 사이트에 동일한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쪽이 더 근접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하루 이후에 들어오는 그 배치 데이터고 지금 112 사이트에서 보는 데이터는 그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 자료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관별 미수금 현황은 저희가 이제 그 카드 청구분에 대해서 예상으로 마감을 하고 그 마감한 것에 대해서 그 집계를 내서 입금 청구리가 되기 전까지 그 미수금을 운영해드리는 확인해드리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진호 팀장님이 먼저 그 두 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렸던 거는 그 이유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경찰서 입금액, 카드 청구분 입금액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사이트에서 지금 해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마감을 해서 회계전파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필증 판매 마감이라는 거는 이제 또 전화를 제가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전화가 좀 있었는데 매출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여기서 판매 마감이라는 액션을 취해줘야만 그 데이터 중에서 올해 매출분과 그 다음에 카드 청구 미수분,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현금 매출분의 미입금액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원장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초기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마감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그 다음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있습니다. 마감하는 방법은 재마감도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날 그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는데 데이터가 넘어온 이후에도 또 그 판매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이 데이터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틀어진 게 좀 보이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마감을 해주면 데이터에는 이상이 없이 그렇게 집계가 되는 거고 한 경찰 시험장이나 시험장 담당자나 경찰서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전부 다 클릭을 하시고 한꺼번에 한 번만 저장을 하셔도 동시에 다 작업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마감한 화면에서 마감 작업을 하게 되면 카드 청구분에 대한 거는 미수로 일단 미수 원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수 현황에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미수 입금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카드사별로 지금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넘어오는 데이터가, LG 플러스에서 그냥 한 줄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요건 좀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 합산된 금액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그 카드 청구분에 대한 입금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의 그 현금 입금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개 5일 이후 뭐 한 10일 이렇게 지금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거를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서 입력을 해야만 경찰서에 그 미수가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마감을 해야지 되고 그 마감한 다음에 이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마감 이후에 틀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혼란이 돼서 그때 처음에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린 그 마감 작업과 그 다음에 카드 청구분에 대한 입금 작업,
그 다음에 경찰서 현금 입금, 통장 입금에 대한 마감 작업 이 세 가지를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회계전표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합계란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발생을 해서 저 회계전표가 생기는지가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를 엑셀로 받으셔서 원래 통합정보 시스템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통합정보까지 연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은 요까지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자 여기서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요까지 화면이거든요. 그 이외의 화면들은 이제 똑같은 내용을 면허본부 쪽에서 집계를 해서 시험장 단위라든지 경찰서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아까 마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기 수수료에 대한 처리 문제, 카드 청구 입금에 대해서 경찰서별로 분리가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서별로 분리가 안 되는 거는 아까 111 사이트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민원부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네. 지금 니네가 해야 된다, 지원부에서 해야 된다, 민원부에서 해야 된다, 지금 서로게 저희는 이제 설레하고 있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감 처리 같은 것은 시험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한 자리에서 민원부에서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출 정산 통합 결제기관도 일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찰서는 경찰서 담당자가 네. 그날 하루 업무를 마감하면 거기서 이제 마감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민원부는 어디든 간에 네. 일하는 곳에서 마감을 하는 건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일을 하신 분이 마감을 하는 거는 저 포스 단말기에 또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마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마감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단말기마다, 그 다음에 시험장 기준을 보면 저 단말기 전체와 경찰서 전체에 대한 거를 집계하시는 분은 또 있어야죠.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마감이라는 거 고마감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모님 교육을 받고 갔지만서도 네.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부가. 네네.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자기 자리에서 마감을 만약에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아까처럼 저희가 흐름에 대해서 네네. 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판매 마감. 예. 1월부터 저희가 아마 예를 들어서 마감을 안 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들어가서 우리 다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몇 군데 시험장에서 작업을 하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작업도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모이면 한 달치라도 다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날짜별로 1월 2일부터 네. 1월 31일까지 날짜를 주고 마감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고요. 매일 해야 날짜별로. 됩니다. 예, 예. 예, 이제 다른 분 질문하시죠. 지난번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통합카드기에서 마감 실패가 뜨더라고요, 한 번. 아니, 지금 요 부분에 관한 질문 아니죠? 나중에. 매출에 관한. 아니, 그게 통합카드기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마감 실패가 떴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제가 통합카드 결제기에 이기에서 마감을 못 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그날 밤에 서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는 들어와요.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성적이 마감 처리를 그 후에라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말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단말기 마감 쪽은 실패가 돼서 단말기 쪽은 이길 날 되면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벌써 마감을 한번 놓치신 건데 그거. 그러니까 마감을 근데 그 마감에 관계없이 데이터는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다만 넘어온 데이터가 각각의 포스 담당자들이 마감이라는 건 이제 검증을 한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안 거치고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집계나 할 때 좀 혼란스러울 뿐이지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일기토는 발급이 됐는데 네. 이게 마감은 실패가 됐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LG U+에서 네. 본 이제 카드 그 결제 금액에 대해서 입금이 되잖아요. 네. 프리미엄하고 같이. 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입금액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당일 취소권 있잖아요. 네. 그 금액까지 입금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매출 현황하고 그 카드 입금 금액하고 네. 확인을 해봤을 때 틀리는 부분이 저 이제 발견을 했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당일 건수에 대한 그 입금, 그 금액까지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수증 관련 프로그램에서 취소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빼고 돈을 예. 이제 버는 거예요. 입금된 금액이. 예. 그걸 빼고 예. 입금 금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취소 건수에 대한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났었고 네. 그리고 또 영수피치 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매출 정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취소 처리에 대한 그게 내용이 또 틀려요. 영수피치 관리 프로그램은 취소 처리됐다라고 이제 거기에 취소 처리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예. 매출 정산에 가서 그 경찰서 거를 딱 봤을 때는 네. 취소 처리가 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카드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 듣기로는 영수필증 관리 프로그램은 그 당일 것도 바로바로 네. 인식을 한다고 들었고 네. 그다음에 매출 정산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 거는 안 되고 2길.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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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카드사에서 입금해주는 그 금액 있잖아요. 카드 네. 결제 네. 금액. 예.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당일 거는 당일 취소분까지 입금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 길에 취소한 거 있잖아요. 카드. 네네. 이 길에 취소했던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길 취소도 LG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그날차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예. 카드 처리를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오늘 민원이 와서 취소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날짜 그 금액 있죠? 예, 예. 그 금액 그래서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되고 그 금액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예. 후에 이제 저희한테 빠져나가는, 예. 선고를 하는 거죠. 그 그렇죠. 금액을 예.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이메일에 보니까 그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후에 그 취소 금액에 대해서. 예, 예. 그럼 저희가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건 매출 정산 프로그램에 예. 그걸 보고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춰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112 사이트나 아니면 저 포스 단말기에서나 저희 매출 정산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시각 차이로, 시차 차이로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게 하루 정도의 갭이 있고 또 하루 중에서도 오전과 오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그게 며칠 하루 다음 날로 보시면은 양쪽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봐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해결을 해야 돼요. 틀려요. 네, 그거는 저쪽 포스 단말기하고 저희 쪽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또 일치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그 데이터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리를 했으면 그 제 매출 정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따로 놀아요. 영수증 관리 프로그램이랑 매출 정산이랑 안 맞아요. 반영하셨다는 게 어떤 거? 이 단말기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 단말기하고 영수필증 관리 프로그램은 주문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일에 취소했든 이길에 취소했든 그 취소로 잡히고 있고요. 매출 정산은 전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전표, 그러니까 취소가 발생한 일자가 중요시 됩니다. 발생주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카드를 했더라도 내일 취소하게 되면 내일 취소한 걸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매출 정산 프로그램에 그 해당 건수를 클릭해 보면 그 밑에 주문 일자하고 취소 일자가 전표가 따로 생성이 돼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표현 방식이 좀 틀린 겁니다. 저희 쪽하고. 네, 다음 분 질문하시죠. 뭐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세요? 네. 그러면요, 아까 같은 질문인데요.
이진호 팀장님, 아까 같은 질문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10일날 취소, 10일날 발생된 취소, 그러니까 건수 10,000원을 3일 후에 10,000원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원하는 게, 저희 회계 담당은 10일날 10,000원 그 취소된 거를 10일날 반영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수필증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보이실 거고요. 예. 매출 정산에서는 예. 시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취소된 날로 날짜에 취소가 잡혀 거기서 있습니다. 10,000원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라는 개념은 마감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마감을 했으면 그 금액은 가지고 있으시고 그건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00원이 빠진 게 아니고 오늘 날짜에서 10,000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그 회계 원리상 맞습니다. 네, 예. 저희는 10일날 발생을 해서 10일날께 취소됐으면 그건 이제 현금주의고, 예전에 이제 아까 국가회계 기업회계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가회계에서는 그게 인정이 됐는데요. 기업회계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정산한테 그 오해하셨던 부분이 다 그 부분인데요.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오늘 그 돈에서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서 빼야 이게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지금 계속 혼동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많이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질문. 매출 정산 시점에면 경찰서가 매출 쭉 나오거든요. 네. 시험장도 직원도 여러 명 있으니까 그 한꺼번에 민원실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올려주는데요. 그 시험장별로만 매출 현황이 나올 수 있고 직원별로 따로 포스기 그렇게 따로 깔고요. 매출 현황 해가지고 누구 직원 얼마 있고 시험장만 딱 할 수 있게. 네. 당일자 매출 정산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 당일자 카드분에 대한 취소인지 아니면 뭐 이전에 결제했던 데에 대한 취소분인지를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 정산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 이 취소가 언제 취소된 건지, 언제 매출 데이터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후期정산을 해서 우리가 줄 돈인지 네. 이미 그 날짜 결제를 해서 정산이 된 부분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매출 정산에서만? 예. 아까 그 원시 데이터 보는 판매 상세 내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클릭하고 그 밑에 결제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표기가 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불편해요. 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이제 이게 설계에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 복수 결제를 감안을 하고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제 형태가 한 개 이상이어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표를 클릭을 해야 밑에 결제 형태가 나오는 식으로 좀 설계가 된 거고요. 한 결제에, 그러니까 결제 형태가 하나다 그러면 사실 한 줄에 그냥 보여줘도 되거든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보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숙제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불편해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뭘 클릭을 하시면서 네, 모든 양식이 엑셀로 변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서별 뭐 판매 현황을 엑셀로 변환을 하면, 네. 그러니까 쉽게 그거를 가지고 저희는 출력을 해서 변환을 해서 출력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작업을 해요. 예. 뭐 서식도 예쁘게 예. 해서 나름. 그런데 그 엑셀로 변환을 할 때 원시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보기 좋지 않게 하지 말고 중간쯤으로 해서 한 장에 제목만이라도 경찰서별 매출 현황, 뭐 판매 내역, 날짜 이렇게 해서 좀 멋지게 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형태로 엑셀 자료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식은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나름 또 이렇게 변환을 이렇게 전처리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목만이라도 제목하고 날짜만이라도 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근데 작업을 저희가 별도 이런 너무너무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료가 네. 엑셀 그 최종 레포트로 그냥 싹 활용하신다면 사실은 엑셀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출력해서 쓰시면 되는데 가공을 해서 쓸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레포트를 뺀 거고 엑셀을 원시 데이터를 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툴에서는 그 화면에서 보이는 형태로 엑셀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숙제로 안고 가기에는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정단 시스템에서 보면 그 단말기 같은 시험장 같은 게 4개가 있는데 네.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단말기를 쓰던 사람이 일이 있어서 다른 단말기에 가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면은 또 다른 사용자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원이 4명이 사용하는데 5명인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그냥 평소대로 4명 그렇게 인식하게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단말기에 동일한 단말기에 다른 담당자분이 두 분이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감도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만큼이. 그래서 분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담당자가 계속 교대로 들어가면서 그 동일한 단말기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자기가 마감을 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근데 그걸 안 하신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분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으면 이 데이터가 누가 입력을 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텐데 입금액 경찰서에서 입금으로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판매 마감 처리를 하고 마지막 입금액 입력할 때 보면 토탈 금액이 일부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매출이 1월부터 1월 31일까지 네네. 300만 원이 실제 매출이 있는데 그 판매 마감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저하고 통화하셨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가 지금 된 건지. 그러니까 어디세요? 제가 처리해준다는 거 아직 안 해준 그거를. 예. 저희가 초기에 12월 22일부터가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는데 약 열흘 정도의 그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하고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일부가 지금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발견해서 다 지워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판매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그 화면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마감으로 넘어가 있는 데가 간혹 발견되더라고요. 그 데이터들은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 재마감을 하면 같이 없어질 텐데 원시 데이터는 지워버린 상태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근데 마감해가지고 넣어서 마감 원점만 남아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아무리 삭제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갈 고리가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통합결제기 사용법하고 112 사이트 신규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그 교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교육 완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시간이 4시까지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3시 30분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괄 폐기, 그리고 다량 발매 결제, 다량 발매 출력,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산하고 취소, 그 프로그램 내역, 그리고 인터넷 결제, 그리고 취소 환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폐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괄 폐기는 전체 메뉴로 나가서 영수필증 확인 및 폐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평소에 보셨던 일괄 폐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일괄 폐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바코드 스캐닝을 하게 되면 해당 바코드 내역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 폐기 하단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 건이 자동으로 일괄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성공은 정상적인 폐기 과정을 거친 거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폐기 실패 이렇게 뜬 거는 리딩된 바코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 및 환불 처리되거나 이미 폐기된 바코드는 이렇게 결제 실패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된 바코드는 한 건당 처리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창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일괄 폐기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뜰 때까지 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X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닫습니다. 폐기된 내역은 112 사이트의 폐기 목록을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시험장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폐기 일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구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폐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원격으로 연결된 화면이고요. 영수필증 확인 및 폐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해당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폐기를 누르시면 바코드를 폐기할 수 있는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자리를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바코드 스캐너가 다들 이렇게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제하는 바코드를 한번 스캐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바코드 리딩하고 좀 대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시간 필요 없이 계속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찍힌 걸 보시면 이거를 그냥 일괄 폐기를 누르시면 3건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3건이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성공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고 X 버튼을 누르면 폐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것들을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했지만 폐기 실패가 뜨는데요. 폐기 실패가 뜨는 이유는 이미 폐기가 됐기 때문에 폐기 실패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에서 지금 일괄 폐기창이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코드를 찍었을 때 바코드의 폐기 여부나 금액 정도는 찍어주면은 폐기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다음 업데이트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량 발매 결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량 발매 결제도 전체 메뉴에서 영수필증 다량 발매라는 좌측 하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먼저 권종을 선택하시고 수령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현금인지 카드인지 카드를 선택하시면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결제를 누르시면 결제가 되겠고요. 현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권종을 선택하시고 수령 선택하신 다음에 주문 타입은 현금인지 카드인지 결제 타입이 모두 선택하시고 현금을 선택하신 다음에 받은 금액 선택하시고 결제 누르시면 결제가 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서 이전에 조회 및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당일 매출, 일개표, 매출 전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전 버튼을 누르면 이전으로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다량 발매는 취소는 112 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다량 발매도 저희 풀스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끝에 있는 영수필증 다량 발매를 누르시고요. 현금인지 카드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먼저 권종을 선택하시고요.
수량을 뭐 10개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량이 오긴 한 경우에는 CLS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그 수량이 초기화됩니다. 10페이지 10개가 아니고요. 예전에 40개씩 묶여있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개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입력하고요. 그래서 결제를 누르시면 현금 결제 처리하시겠습니다. 예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다량금의 결제고요. 다량금의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금의 출력은 그 112 사이트에서 가능하시고요. 그 상단에 다량 발매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러가지 검색 조건들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검색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에 도움말이라는 버튼을 놨고요. 그 도움말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도움말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용지를 갈아 끼웠거나 뭐 잉크를 갈아 끼웠을 경우 출력 리스트 테스트라는 인쇄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량 발매를 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옆에 인쇄 버튼은 지금 나온 리스트에 대해서 그 출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 여부에 출력 가능한 것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출력 불가는 삭제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출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권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 환불을 누르면 취소 환불 처리되고요. 출력을 눌렀을 경우에 다음 페이지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출력은. 그리고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바코드 내역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개를 다량 발매로 구매를 하셨다면 5개에 대한 영수필증 번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분 취소나 부분 환불 그런 부분도 표기가 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자그맣게 폐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폐기가 된 백코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소 및 환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소 및 환불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주문 번호가 나오고요. 취소 환불 사유를 입력하시고 해당 주문 번호의 끝자리 2자리 03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건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출력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도움말이 나오고요. 도움말 열람하신 뒤에 그 제일 밑에 제일 하단에 출력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 그 오키 프린터에서 출력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량 발매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 프린트 환경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브라우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쇄 미리 보기 버튼 보시면 그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페이지 설정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에서 좌측에 배경 및 이미지 인쇄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크기에 맞게 축소 사용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백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인치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밀리미터일 경우 왼쪽은 7, 오른쪽은 6, 그리고 위쪽 아래쪽은 15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 됐으면은 그 프린터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인치일 경우에는 우측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0.27, 0.25, 0.59 이렇게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 그 배경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출력물이 삐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용지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가셔서 꼭 다량 발매 하시는 분한테 전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페이지 설정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용지 방향, 여백 이런 거 다시 한번 테스트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배경 및 이미지 인쇄가 아까 그 미리 보기 안 나오셨을 경우 인터넷 옵션 창에 도구가 있거든요. 도구 창에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인터넷 옵션 클릭하시고 거기 고급 탭에 보면 좀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라고 있습니다. 인쇄 버튼에 그거를 선택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요. 브라우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예, 선택 출력은 저희가 용지가 지금 40장이잖아요. 바코드가 40장이 나오는데 그 재활용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권종을 20장 사시고 6,000원짜리 권종을 20장 사셨어요. 그러면 이걸 40장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20장씩 출력하는 것보다는 한 장에 출력하는 게 좀 편하시잖아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이냐면 학원이 동일해야 돼요. 네, 그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 박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학원명 입력하신 다음에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출력은 선택 출력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바코드 그 낭비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코드 용지를. 그리고 그 프린터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오키 프린터입니다. 오키 프린터로 지금 저희가 세팅을 다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오키 프린터하고 일반 칼라 프린터하고 색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오키 프린터를 권장하는 거고요. 오키 프린터가 시중에 부검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고가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뭐 보안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오키 프린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누르시면 해당 바코드가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물은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출력물 좀 주세요. 바코드가 40장씩 나오는데요. 지금은 일반 저희가 이제 약간의 약품 처리만 한 용지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저희가 각 시험장에 의뢰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한테 몇 장을 구매하시겠다라는 수요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신 데가 한 6군데나 되세요. 그래서 이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담당자분한테, 공단 담당자분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권종하고 그 다음에 옆에 학원명이 꼭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명이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 학원에만 이 권종에 이 바코드를 팔았다라는 거를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니까요. 그리고 추후에 이걸 가지고 통계 자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발행하실 때 꼭 학원명도 기입해 주시면 협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행 발매는 1개 이상은 다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게 시트 용지다 보니까 1개 빼면 나머지는 다 사용 불가 처리가 돼서 재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용지하고 별반 다름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안 용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용지 자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이게 도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불가 처리해서 따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산 취소 내역의 확인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다 많이 보셨으니까요. 정산 예상 지급액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건 당일 겁니다, 지금. 오늘 거 이렇게 잡힌 거고요. 20일부터 일단은 한 주만 해보겠습니다. 24일까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건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강남에는 방배,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뭐 여러 시험장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날 매출한 경찰서만 나오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매출자는 소개가 잡히고요. 실제로 예상되는 지급액은 이 거래 건수하고 취소 건수 합이 그 예상 지급 건수하고 예상 지급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날 총계도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G U+에서 입금 지급 예정일을 예측하여 저 JS에서 그 원장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참조로 쓰시라고 이렇게 제공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오기 전에 계속해서 대사를 했는데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장비하고 LG 쪽하고 데이터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발견을 해주시면 제가 사은품은 못 드리지만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데이터예요. 예,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시험장만 운영하시죠. 근데 그 금토 데이터는 그 월요일날 매출로 잡혀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걸 합산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실 게 매출일자는 이 매출이라는 게 LG U+ 측에서 그 돈을 가져가는 날짜예요. 그래서 주문일자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8일날 이게 돈이 잡힌 거는 경찰서가 토요일날 업무를 안 했는데 왜 돈이 잡혔지? 이게 아니고요. 17일날 금요일날 그 주문했던 여러 가지 바코드를 샀던 그게 18일날로 넘어간 거죠. 이때 매입을 한 거예요. LG에서. 그래서 이게 카드사 정산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7일 정도 후에 저희 쪽에 지급 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그 일자 맞춰서 그 돈이 들어왔으면은 이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인데요. 저희 강남 취소 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일 취소가 많아서 그런지 이 취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청구할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일 취소는 그냥 그 매출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당일 취소가 아닌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런 날 그 취소가 된 경우에 한해서 이 취소 요청일자에 잡힙니다. 이 내역을 수수료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취소 건수도 여기서 이제 대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112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제가 이제 아까 청주면허시험장에서 오신 담당자분이 아까 건의해 주신 건데요. 이걸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시험장 통계에 당일 걸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일단 조정하면 조금 더 잡히겠죠. 근데 여기에 현금하고 카드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면은 그 대사할 때 좀 편하겠다. 그리고 이 화면을 인쇄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업데이트 때 반영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해당 내역을 누르면 사용자별로 이렇게 카드나 현금, 그 다음에 합계들이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앞단에서부터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거기도 하나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 목록인데요. 지금 폐기하고 계신 내역에 대해서 폐기가 이렇게 목록이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터넷 결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인터넷 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민원인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십니다. 예약 접수죠. 그 예약 접수하면 그 승인을 피시사, 즉 이니시스가 되겠죠. 그 결제 내역을 통합정보에 전송을 하고요. 민원인에게는 승인 내역을 통보합니다. 웹상으로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민원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영수필증 담당자한테 오셔서 영수필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통합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결제 권종을 통합결제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를 발행해서 민원인한테 제공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플로우가 될 거니까 이 점 꼭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바코드에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찍혀서 나갈 겁니다. 그거는 인터넷 권종이라고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업 화면에 지금 이제 인터넷 결제라는 권종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권종 대분류는 Y로 시작할 겁니다. Y로 시작하는 거는 인터넷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결제를 클릭하시면 지금 권종이 정확히 이제 선택은 지금 이건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종 대형 기능 응시, 2종 보통 기능 응시, 원동기 기능 응시,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재교부, 운전면허증 갱신 등이 인터넷 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뭐 트랙터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로주행도 있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았으나 제가 잘 모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적어볼게요. 저기 환수씨 좀 적어주세요. 이 권정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 권정을 오늘 제가 들어가서 반영을 꼭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같이 현금결제, 카드결제는 안 됩니다. 이거 현금결제만 눌러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취소 및 환불, 그리고 매출 정정에 관한 건데요. 뭐 공문으로 다 내려가셔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드렸고요. 저희 공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은 뭐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 내용하고 비슷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점이 있으면은 좀 저희 쪽에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통합카드기예요. 저거는 없잖아요. 대표 바코드는 없어졌잖아요. 예, 대표 바코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카드기에 시험장을 지금 클릭을 하고 결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서를 클릭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시험장을 누르고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표 바코드 번호를 누르라고 나오잖아요. 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고 경찰서로만 이제 처리가 되면 그 폐기는 지금 시험장 거는 자동 폐기된다고 그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창구가 접수하는 창구하고 판매하는 창구하고 다르대요. 근데 판매하는 창구에서 영수필증을 가져가 버리면 접수하러 오는 사이에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협의를 좀 하고 나서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적용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장에서 그 발행한 바코드도 다 일일이 폐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 예,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기존에 발행한 그 시험장에서 발행한 것을 다 폐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 것도 발매만 하는 게 아니라 폐기 자료 발매만. 네, 시험장 말라고 지난 12월 달에 교육하실 예. 때는요. 경찰서만 폐기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폐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면허시험장에서 그거 발매한 그 바코드도 예. 폐기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건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폐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분하고 이제 전문학원 쪽을 크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경찰서 거는 이제 무조건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경찰서에서 발행되는 코드하고 이제 시험장에서 발행되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발행되는 거는 수표를 발행하는 걸로 보시고 경찰서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현금도 그 번호가 다 있어요. 있지만은 현금을 갖다가 돈 세탁을 하게 되면 추적이 안 되듯이 그게 수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발행된 거는 이제 돌아왔을 때 폐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전문학원은 외부로 나가는 거지만은 실제 시험장에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발행하는 그 규칙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3장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다량으로 발행된 것 뿐이지 1년번호로 해서 43장이 쭉 이어서 발행된 거하고 이제 원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의 어떤 규칙을 정하면은 전문학원도 이제 같은 규칙이다. 다만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나간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량이기 때문에 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안 요소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문학원에서 이제 복사를 하지 못하게 복제를 하면 일부 글씨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공까지 적용을 해서 복제를 하려면은 오히려 이제 뭐 수억짜리 장비를 사야 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게 이제 만들어서 외부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가멸지를 이제 풀로 이렇게 가멸지 바코드를 풀로 붙여주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약관이 들어가서 좀 넓은 거를 좀 줄였지만 이제 공백이 조금 있는 거는 기계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게 커터로 잘라주니까 공백이 생겨서 이제 좀 큰데 그 이상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보다는 좀 큰데 어쨌거나 그걸 현재로서는 이제 풀로 붙여주셔야 돼요. 풀로 붙이는데 그 정성껏 해서 막 끝에까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풀로 그냥 좀 힘있게 눌러서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은 좀 붙게끔 해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스티커를 한 장을 따로 달라. 이제 그럴 때 지금 그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를 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응시원서에다 안 붙이고서 혹시 그 복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리딩을 안 하는 이상은 그 코드를 시험장에서는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창구에서 전량 다 풀로 붙여주는 쪽으로 가야만 그게 방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니면은 그 전문학원처럼 보안 요소를 만약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단가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단가 문제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고육지책을 짜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객 손으로 그냥 이렇게 주어서 나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폐기 등록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네, 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인터넷이 접수가 오늘 21시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예. 21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계가 저희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 많이 모자라 통화 결제기가, 그래도 인터넷 담당이 그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각 시험장마다 종이 그 영수필증하고 병행해서 쓰는 데가 지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도기라서 지금 민원인도 엄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200명씩 대기해가지고 7시 넘어서 퇴근을 하거든요. 면허 발급하는데 현찰 받으려고 거실러 주랴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기계가 아까 문의했더니 그 추가로 그 통화 결제기를 주문한 게 한 15일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 접수하는 거는 지금 그 종이 영수증으로 첨부를 해가지고 했다가 그 통화 결제기가 다 온 다음에 실시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네, 통합 결제기가 좀 늦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소모품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문 학원용으로 이제 지금 용지는 좀 추가로 더 충분히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금년에는 뭐 내년에 어떻게 되더라도 약간 저희가 본부에서 집행을 할 거예요. 하도 이제 변동이 많아서. 비상시에는 말이죠. 나중에
실제 종이가 없어졌을 때 그 종이 영수필증을 이제 소각시켰다. 그래도 이제 비상사태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전문 학원용 다량 발매로 이제 카바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량으로 이제 발급을 해놨다가 이제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잘못 쓰면은 옛날 종이 영수필증으로 환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장을 미리 찍어놨는데 오늘 13장을 썼다. 그리고 나머지가 몇 장이다 해서 재고 관리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용인하고 이제 몇 군데에서는 저 그렇게 또 벌써 앞서 가시면서 그렇게 쓰겠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어떤 지침이 내려가서 물론 저 용지는 지금 추가 공급할 겁니다. 그런데 비상시의 이제 대책은 미리 이제 그 라벨지다 찍어놓고 붙이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업무가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근데 그게 재고 관리가 돼서는 곤란하죠.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경찰서에서도 시험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라벨을 공급해달라는 데가 벌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찍어놨을 때 관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제 당일 쓸 만큼만 요게 이제 평균 얼마 소요된다. 그래서 그 감량을 해가지고 그만큼 찍고 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쓰겠다. 그럼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 통합결제기가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다음 이제 최대한 서둘러서 하여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때 이제 종이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라벨지로 출력을 해서 붙이도록 지금 이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 이제 인터넷이라고 찍혀서 이제 가도록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는데 저 인터넷으로 찍힐 수 있도록 이렇게 저 프로그램을 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접수해서요. 네. 인터넷으로 이제 기능을 접수를 했다가 이 사람이 오늘 발행을 했는데 시험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어디서요? 변경권이 일어나잖아요. 인터넷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와서 변경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건일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새로 뽑는 거는 40배 나오는 거에서 한 장이 뽑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면. 인터넷 결제요? 예. 인터넷 결제는 시트 용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 바코드 가멸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변경한 사람은 그 가멸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동종이면은 변경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예, 틀린 금액이면은 그 인터넷 결제를 취소하시고, 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다른 분이요. 예. 범용카드 결제요? 예, 예. 예, 그 부분 이제 계속 알아요. 어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매출을 추가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영수증 현금이 없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아, 범용카드 결제 내역을 삭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출이 두 번이나 됐어요. 예. 예, 그거는 공단과 협의해서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결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요? 인터넷 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인터넷 결제 권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결제를 누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영업화면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영업화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영업화면에 대분류로 인터넷 결제라는 권종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결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오늘 나오셨던 이 5가지 권종이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고 현금 결제만 누르시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인터넷 결제를 하게 되면은 현금 같은 거 어디로 들어오는지. 예? 아까 저희 실장님이 나오셔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명단 아침에 뽑으면 명단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 사람을 이렇게 뽑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개표 뽑았어요. 그러면은 그 돈은 누가 주고 어떻게? 그래서 그 아까 발생주의 말씀하셨던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출력만 해서 예. 일개표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고. 마감을 추진하는 인터넷에 따로 나와요. 아, 그러면 일개표상에 그 인터넷이라고 결제가 따로 나왔으면 좋겠나요? 예. 그건 좀 반영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주일 가능합니다. 오늘 가서 밤새십시오. 다른 분이요? 아니 인터넷에 바코드가 나오면 바코드가 오늘 뭐 아까 21시부터 바코드 출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터넷 접수한 게. 그러면은 바코드가 출력되면 그때부터 그 일대표에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이만큼은 인터넷이 그거는 상부에서 본 거고 그게 나오잖아요. 인터넷 건수가 인터넷 건수라고 써놓으면 일단은 그 통합결제기의 이개표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1, 2 사이트에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장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판매란에서 인터넷 결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인터넷에서 원동이 정부가 그 안에 없다고 그러니까 면허증보가 대소유에는 있어요. 면허증보가. 근데 경찰서에서 원하는 다해 경찰서 안에 원동이 꼭 넣어달라고. 네, 권장 추가 건은 제가 담당자분들하고 협의하고 추가될 거면 넣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다른 질문, 예, 말씀하시죠. 요분 먼저 하시죠. 인터넷 아까 말씀하신 거 비슷한 유형인데요. 다른 시험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인터넷에 마찬가지로 아침에 원서를 대기자 명단을 출력을 해서 애초에 그 영수필증이 있을 때는 영수필증 수납에 가서 당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영수필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원서 뒷장에다 붙여주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안 보고 변경을 할 경우에 영수필증을 회수를 해서 수납에다 다시 줬어요. 그 사람이 변경한 낮에 아침에 왔을 때 원서 그 대기자 명단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또 나오니까 그 영수필증을 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면 돈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바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어차피 사실 원칙만 따지면 돈은 한 번 냈으니까 시험을 변경하든가 말든가 간에 돈은 결제가 됐으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인터넷 대기 그 하루 명단을 뽑아보면 전에 하던 것 같은 방식대로 하자면 영수필증이 필요한 건데 이미 한 번 붙어있던 거를 뭐 얇은 걸 뜯어가지고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 한 번 냈으니까 변경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넷은 그러니까 제가 취소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취소하시고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 취소가 아니라 지금 발생주의라고 말씀드렸고 통합결제기 취소를 말씀드린 겁니다.